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200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 200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면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6번입니다.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기억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니은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개설 등록, 이중등록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시중개시설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 표시광고, 허위매물, 가짜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즉 이런 것들을 광고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6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벌칙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37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틀린 것인데, 1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2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그래서 7일이 X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0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매월 10일까지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이죠.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0번에 13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중개보수는 주택 외의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확인설명서에는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있다 했는데 X죠. 공공임대주택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성질이 아니죠. LH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나가고 싶으면 LH에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인지 국민임대주택인지 기재하는 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기재하는 난은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 지역,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론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있죠. 이거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습니다. 4번은. 5번 개업공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적도록 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건 서식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그 국민임대주택도 있죠.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기재한 난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5개 광고물에 대해서 틀린 것. 5개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 1번 5개 광고물에 연락처 기재해야 된다. X입니다. 간판에 연락처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간판에는 간판 실명제, 성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는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전화번호 다 적혀 있죠? 그건 의무사항 아닙니다. 알아서 광고하려고 적은 것이고요. 간판 실명제로서 성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법령상 의무는. 자, 그 다음에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되고요.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를 하면서 과장되게 속이는 광고, 월세 50만원인데 10만원짜리 있다고 속이는 거, 이런 것, 거짓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죠. 그래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소속공개사 을과 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옳은 것입니다. 기억, 병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직원 외국인 고용해도 됩니다. 을이든 즉 소속공개사든 보조원이든 다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을이 누굽니까? 을이 소속공개사네요. 소속공개사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1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년 32회 시험에서 이렇게 40번처럼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40%가 이런 패턴으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5년간 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워도 공인중개사법은 제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최소한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